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상준입니다. 네, 오늘은 미니 컨트리맨 JCW 가져왔습니다. 자, 미니라고 하면 승차감도 너무나 안 좋고 그냥 고카트 필링으로 타는 차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사이즈가 가장 크기 때문에 실내 공간에서 이점도 있고, 컨트리맨이라는 이름답게 시골길도 마음껏 달릴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사륜 구동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2020년형이 되면서 뭐가 크게 바뀌었느냐 하면 사실은 소소한 부분들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차를 왜 가져나왔냐, 바로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건데요. 마력수가 80마력이 늘어났어요. 기존에 231마력에서 306마력으로 늘어났고, 토크도 지금 45가 넘는 상당히 높은 토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코나와 투싼의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코나 쪽에 더 가깝고요. 셀토스 이런 차량보다도 좀씩 작습니다. 그래서 소형 SUV의 세그먼트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미니와 BMW는 같은 그룹 내에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같은 경우도 BMW X2와 많은 부분들을 공유를 합니다. 이제 경쟁 모델 같은 경우는 소형 SUV, 수입 소형 SUV가 벤츠 GLA도 있고요. X1, X2도 그쪽에 속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푸조 2008, 지프 레니게이드, 이보크? 이런 차량들이 다 이 세그먼트에 어쨌든 속합니다. 이 차보다는 좀 크긴 하지만 그 정도의 경쟁 상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는 JCW 같은 경우는 경쟁을 할 만한 모델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고성능이잖아요. 이 차에 들어간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은 306마력을 냅니다. 근데 이 마력이 어느 정도 수치냐면 BMW 그룹에서 쓰는 35i 등급이랑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2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이 20i, 25i, 30i, 35i 이렇게 많지만 35i가 가장 높은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40i부터는 6기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4기통에서는 왕이다, 4기통 중에는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35i부터는 앞에 M이 붙거든요. M35i급의 출력을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니 마크, 이 새로 적용된 마크가 이제는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신형 미니 마크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 지금 차량이 레드 컬러인데 이런 데칼을 붙이니까 정말 스포티한 스포츠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됐고 코너링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모양이 조금은 옛날 모양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컨트리맨을 제외하고 쿠퍼라든지 클럽맨이 전부 다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요. 지금은 좀 원형에 가까운데 이게 좀 더 네모네지고 이런 것들 추가 기능들이 들어갈 텐데, 현재는 페이스리프트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옛날 모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방향지 시등 벌브고요. 그 다음 그릴 같은 경우는 벌집 모양으로 육각형의 벌집 모양 그릴이 적용이 됐고요. 아래쪽에 조금 더 스포티한 모습의 이런 JCW 전용 바디킷이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양쪽에 뚫려 있는 저 공기 구멍 같은 이런 것들이 조금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러니까 S 혹은 SD 모델이랑 아주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이 JCW 배지를 보기 전까지는 대단히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 측면은 마찬가지로 JCW 엠블럼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올포도 적혀 있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데칼 쫙 이렇게 좀 맞춰가지고 측면에도 데칼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JCW 전용 이제 스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가 JCW다 보니까 스포츠카의 느낌을 내려고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휠아치 쪽이나 이쪽 도어 아래쪽 부분은 또 검정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서 조금 더 SUV스러운, 그리고 오프로드를 잘 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이 휠베이스 같은 경우는 2670mm고요. 2670mm라고 하면 아반떼보다 조금 작은, 지금은 아반떼가 이제 2730mm가 됐는데 아반떼 기존 AD 아반떼보다도 조금 더 작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휠이 바뀌었는데 사실 눈치를 채기가 어려울 겁니다. 미니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눈치채기가 좀 쉽지 않은데, 휠이 기존에는 이거랑 모양이 거의 비슷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이렇게 각이졌죠. 지난번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스포티해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던롭의 스포츠맥
맥스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225/45R 19입니다. 그래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과 이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X2 같은 경우는 출력이 훨씬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20인치 휠을 사용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이 차량은 훨씬 더 높은 출력을 내는데 19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 위쪽에 루프 렉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실용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지금 이 윈도우 라인부터 이 위쪽으로는 전부 다 블랙 하이글로스 처리를 해가지고 루프가 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위쪽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널찍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이드미러 커버도 약간 각이 졌어요. 그래서 기존보다는 조금 더 덜 둥글게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감성 좋아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옛날에 뭐 벤츠나 BMW도 마찬가지고 문을 여닫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뭔가 찰컥찰컥 하면서 딱 맞는 느낌, 그런 느낌이 이 미니에도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아 보면은 이 찰컥찰컥한 소리가 나요. 찰컥찰컥 소리가 잘 나고, 그리고 상당히 문도 잘 닫힙니다. 네, 문이 또 잘 안 닫히는 차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문이 굉장히 잘 닫힙니다. 뒤쪽에도 JCW 마크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에 컨트리맨 로고도 길게 이렇게 레터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리어 스포일러 정도, 이 정도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퓨저가 조금 더 과격한 느낌? 그리고 양쪽에 있는 배기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동을 걸면은 오른쪽 배기만 나오는 시스템이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왼쪽 배기가 이렇게 열립니다. 배기 쪽의 파이프는 상당히 좀 직경도 크고 스포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브레이크 등도 이 가운데가 방향지시 등이고, 여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고, 이 아래쪽에가 후진 등인데, 방향지시 등도 자세히 보면은 미니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에 다 미니 로고를 넣어놨습니다. 네,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가 적용이 됐고요. 스마트 트렁크도 이렇게 발로 차면 열리는 것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트렁크 용량은 450리터가 기본이고요. 폴딩 하게 되면 1390리터까지 확장이 됩니다. 이 아래쪽에도 꽤나 넓은 수납 공간이 있어서 나름 이렇게 이것저것 물건을 수납하기에 좋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스포츠 시트가 적용이 돼서 버킷 시트예요. 그래가지고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모든 부분은 다 수동이에요. 이 앞뒤 기울기, 그리고 앞쪽에 허벅지 받침, 요추 지지대까지 전부 다 수동입니다. 그치만 어쨌든 기능성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내 부분들은 사실은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레드라인이 들어가면서 포인트를 줬다, 그 정도. 그리고 여기 8.8인치나 여기 계기판 같은 경우도 다 보던 그 계기판의 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 거는 딱히 없다.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플라스틱이긴 해요. 우레탄 같은 느낌인데 요거까지도 괜찮습니다만, 천장 쪽을 조금 더 좋은 소재를 썼으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조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트랑 도어 트림 이런 데에는 알칸타라와 비슷한 다이나미카라는 소재가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알칸타라가 이제 소재명이기도 하면서 또 상표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알칸타라라고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조그 다이얼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 MMI가 너무 좀 오래된 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른 좀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뀌었으면 좋겠고, 변속기는 전자식 변속기가 사용하기 상당히 편하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변속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미니를 탈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이 토글 스위치들은 정말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쓰기 편하고 보기에도 예쁘고 조작감도 좋습니다. 무선 카플레이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 센터 콘솔 안쪽에서 이제 무선 충전을 하면서도 동시에 이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요즘. 제 키는 173이고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서 놨습니다. 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운전 자세를 좀 타이트하게 잡는 편이거든요, 평상시에. 그래서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무릎 앞에 주먹이 2개가 조금 넘게 들어가네요. 2개 반 정도. 이 정도 세그먼트급에서는 충분한 수준이고, 사실 키가 크신 분이 앞에 앉고 뒤에 앉게 되면 거의 공간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 차의 크기 대비해서 좁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머리 공간도 꼿꼿이 세웠을 때는 공간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타실 분은 없잖아요. 지금 등받이 기울기를 최대한 뒤로 한 거거든요. 뒤로 했을 때는 머리 공간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앞뒤 슬라이드가 가능해요. 이게 이만큼까지 앞으로 올 수가 있어서 이제 뒤쪽에 짐을 실어야 되고
앞쪽에는 사람이 타긴 타는데 뭐 좀 키가 크지 않은 분이 탄다 하면은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루프도 파노라믹 타입이라서 상당히 좋은데 그늘막이 전부 다 앞뒤가 수동이어서 제가 운전하면서 앞에는 열고 닫을 수가 있는데 뒤에는 열고 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열어두고 다니고 싶다가도 너무 뜨겁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뒤쪽에 공조기는 있는데 센터 암레스트는 없습니다. USB 포트는 많이 있어요. 앞뒤에 합쳐서 C타입 3개에다가 그냥 기존의 USB AB 타입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1열 쪽에는 뭐 발밑에도 그렇고 옆쪽 도어 앞쪽에 전부 다 이 무드등이라고 하죠. 무드등이 들어가는데 색깔도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고 블랙 하이글로스 처리가 된 이 인테리어들은 상당히 좀 멋지네요. 자, 엔진은 231마력 그리고 45.9kgm의 토크를 발휘하는 2.0L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8단 스포츠 자동 변속기랑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제로백이 무려 5.1초예요 5.1초 하면은 요즘 워낙 빠른 차들이 많아서 별로 뭐 감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박스터가 기본형 모델이 4.9초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보다 조금 느린 정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가 1.7톤이나 나가거든요. 코나, 티볼리 뭐 이런 차량들보다 조금 더 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700kg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거운 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초라는 성능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306마력짜리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옛날의 미니를 생각하면 정말 넓어진 엔진룸이 아닐 수가 없네요. 여기 이제 스트랩바도 위치하고 있고 서스펜션 마운트도 보기에는 그냥 뭐 깔끔하고 굉장히 견고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가속을 해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갑니다. 제연상의 그 제로백 수치가 5.1초거든요 근데 사실 그만큼 나오진 않아요. 체감도 그 정도는 되지 않고 이 정도 체감이면 한 6초 정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하게 체크를 뭐 기계로 재본 적은 없지만 체감상 5.1초의 그런 어떤 가속 성능은 아니라고 느껴져요. 지금 이 시승차가 일반유로 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고급유 세팅으로 조금 다시 바뀌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높은 출력을 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변속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게 진짜 스포츠 변속기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 좌우 롤링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코너에서 잘 버텨줍니다. 비슷한 크기의 국산 SUV랑 비교를 했을 때는 차체가 무거운 편이거든요 크기 대비. 근데 이렇게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차량이 300마력이 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경쾌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이제 스티어링 휠을 돌려보면은 이 스티어링 휠의 조작감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해요. 이건 뭐 스포츠 모드 뿐만 아니라 미드, 심지어 에코 모드에서도 좀 타이트한 편이고요. 확실히 민감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스포츠 모드로 오게 되면은 조금 더 이게 무거워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차이가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스티어링 휠은 굉장히 민감한 편입니다. 이 차가 SUV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성능 같은 경우는 튜닝을 많이들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튜닝된 차량처럼 포피가 들어갔습니다. 아주 칼같이 멈추는 정도는 아니에요. 그치만 이 정도라면은 이 차량의 무게 그리고 이 차량의 마력을 감당하기에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크 자체가 조금은 초반에 담력이 몰려있는 경향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잘 잡히고 후반부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덜 잘 잡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만 얹어도 좀 서는 편이고, 그 다음에 산길을 많이 타보니까 느낌이 어떻냐면 좀 노면이 매끄러운 데서는 진짜 이 차가 코너링 실력도 좋고 진짜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면 노면이 그렇게 좋지 못한 막 울퉁불퉁하고 이런 노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제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단단한 서스펜션이라서 롤은 잘 억제를 해주지만 은근히 그런 이제 거친 노면에서의 대응은 약간 떨어집니다. 기대하는 것만큼 배기음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이 에코 모드에서는 한쪽 배기 플랩도 닫혀 있고요, 그냥 노멀 상태의 배기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드 모드로 올라가게 되면 노멀 상태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 상태에서 액티브 사운드로 이 실내 스피커를 통해서 엔진음을 좀 키워줘요. 그래서 약간은 인위적인 소리가 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냥 신경 쓰지 않으면 배기음이 커졌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액티브 사운드도 나오고 거기에 배기 플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좌측 플랩이 닫혀 있다가 열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이 엔진의 힘도 좀 더 제대로 낼 수가 있는 거죠. 흔히들 이제 고성능 차에서 바라는 그 팝콘 터지는 소리 있죠.
파밥파밥하는 소리, 그 소리도 사실은 좀 크지가 않아요. 되게 스포티하긴 한데 약간 왜 마스크를 쓰고 말하는 것처럼 조금 먹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게. 분명 좋은 소리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입을 막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 말하는 팝콘 소리가 안 난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잘 나거든요. 잘 나는데 조금은 답답한 소리가 난다 하는 점은 약간 아쉬울 수는 있어요. 이 사륜 시스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뭐 기계식 사륜이 아니라 이 차량도 전자식 사륜이기 때문에 뒤쪽에 100%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없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전륜의 동력을 훨씬 더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스포츠 모드에서, 그리고 제가 조금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급선회나 그렇게 되면 이제 안쪽과 바깥쪽 바퀴 그리고 앞과 뒤 요 차축에 보내는 동력이 좀 달라지게 되죠. 뭐 최저 지상고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실 오프로드 성향의 차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륜구동 시스템은 안정감을 더해주는 시스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물론 산길이나 눈길도 이 차량을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일반으로 운용되고 그래도 가속력은 정말 매섭네요. 와, 이 가속력 뿐만 아니라 이 코너링 느낌도 이게 지금 바닥이 매끄러운 곳에서는 상당히 진짜 잘 들어간다. 그러니까 코너를 잘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좀 코너를 잘 들어가고 잘 버텨줍니다. 그 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와, 진짜 생긴 건 안 스포티한데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그 변속기는 제가 진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변속기의 속도 그리고 반응성이 굉장히 빨라요. 야, 이거야말로 스포츠 변속기다, 진짜 스포츠 세팅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동 모드로 놨을 때도 그렇고 제가 수동으로 조작을 해도 정말 빠르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결감이라고 하죠. 착착착 다음 단수로 넘어가는 느낌도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 차량이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드림카의 영역에 속하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현실적인 드림카인 거죠. 왜냐하면 차량 가격이 6,190만원, 지금 개소세 인하를 포함하면 6,050만원 정도가 되는데 6천만원 정도 선에서 이 정도 300마력 정도로 내는 사륜 SUV의 고성능 모델, 이런 차량들은 정말 없거든요. 자, 고속주행 안정감 한번 볼까요? 확실히 노면이 매끄러우면 고속 안정감도 상당히 좋네요. 역시나 JCW이기 때문에 고속 안정감에도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차체가 작고 휠베이스가 짧으면 직진 안정성에서는 아쉬운 점이 보일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은 사실 상당히 괜찮다, 상당히 안정감이 좋다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조금 앞유리가 서 있는 편이고 이 차량의 형태 자체가 박스카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차량들은 태생적으로 풍절음이 많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풍절음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좋습니다. 사실 기대가 높지 않았어요. 기대했던 것보다 풍절음은 괜찮고, 그리고 노면 소음도 물론 이제 노면이 조금 안 좋아지면 아래에서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 그냥 뭐 보통 수준이에요. 우려하실 정도는 아니고, 저도 이 박스 형태의 디자인 때문에 조금 우려를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이제 스포츠 모드나 미드 모드에서는 사실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진음이 더 커지잖아요. 실내에서는 가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바깥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이렇게 지금 에코 모드로 놓으면은 바깥의 소리가 더 잘 들리거든요. 이렇게 에코 모드로 놓고 가면 풍절음이랑 노면 소음이 좀 더 많이 들리긴 합니다. 풍절음, 노면 소음 둘 다 뭐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이 차가 스포츠 모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박스카 형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 노면 소음, 타이어 소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조용한 세단을 생각하신다면 그거보다는 좀 시끄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저는 평상시에 다닐 때 이렇게 에코 모드로 계속 다녔어요. 에코 모드일 때 굉장히 편하게 운전할 수가 있거든요. 가속 페달 느낌, 스티어링 휠 느낌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신경질적이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에코 모드로 많이 다녔고, 에코 모드로 다니면은 뭐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을 할 때는 한 20km 정도 연비 나오고, 시내에서는 ISG가 작동해서 엔진을 계속해서 꺼주고요. 고속에서도 혹은 저속에서조차도 이 코스팅 기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이제 만약에 이 차량을 좀 과격하게 모신다 하면은 연비는 여지없이 떨어질 겁니다. 운전을 좀 얌전하게 해주신다면 생각보다 높은 연비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뭐 ISG 기능 같은 경우는 미드 모드까지는 작동을 합니다. 근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ISG가 작동을 하지 않고요. 평상시에 또 에코 모드로 다니는 걸 추천하는 이유가 미드나 스포츠 모드에서는 귀가 좀 아파요. 왜냐면은 엔진 사운드를 가상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스피커에서 계속 뭔가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약간 귀를 좀 자극하기 때문에 그냥 에코 모드로 다니는 게 귀도 편안하고 뭐 여러 가지로 편안합니다. 자, 이렇게 뭐 일반 도로에서 달려보면은 역시나 에코 모드가 정말 편합니다. 에코 모드에서 가속 페달이 일단 너무 편해서 신경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어링 휠은 이만큼씩만 움직여도 바로바로 머리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SUV 치고는 상당히 스포츠 성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도로를 달릴 때도 뭐 풍절음, 뭐 노면 소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노면 소음이 조금 더 많이 들어와요. 지금 JCW 모델 자체는 스포츠 성향으로 나온 차니까 사실 조금은 시끄럽다고 해도 저는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를 일상에서 쓰기 어떤가? 왜냐면 또 SUV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 실용성이 있어요. 일단은 서스펜션 자체는 분명 하드해요. 분명 좀 단단한 편이고, 이 어느 정도냐면은 BMW의 M 패키지 있죠. 그 M 패키지 서스펜션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상에서 타기에는 좀 부담스럽죠. 지금처럼 노면 이렇게 고를 때는 뭐 노면 소음도 조용하고요, 풍절음도 괜찮은 것 같고, 거기다가 심지어 승차감도 좋습니다. 승차감도 상당히 매끄럽게 잘 가는데, 문제는 이제 노면이 안 좋아졌을 때의 얘기예요. 노면이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좀 단단하다 보니까 좀 통통통통통통 튀는 경향이 있고, 뭐 휠베이스도 2670mm이기 때문에 뭐 긴 휠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약간의 불안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의 차를 좋아하시고 조금 더 내가 다이나믹하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일 수 있지만, 이 차를 패밀리용, 그러니까 가족을 태우는 SUV로 만약에 구매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가족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또 운전자가 느끼는 거랑 동승자가 느끼는 건 느낌이 다르거든요. 동승자들은 운전자가 느끼는 것보다 더 이제 단단하게 느낄 거고, 이 시트 자체도 기본적으로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차량을 동승하시는 분들께서는 생각보다 좀 더 너무 승차감이 안 좋고 딱딱한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치만 미니를 잘 아시는 분이라면, 미니 해치백을 타셨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거 생각보다 승차감 좋네? JCW인데 왜 승차감 이렇게 좋지?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미니 쿠퍼의 그냥 S 모델만 해도 이 정도의 승차감이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탔을 때 JCW인데 생각보다 승차감이 좋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니의 특성을 잘 알고 이거를 이제 감싸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뭐 패밀리 SUV나 혹은 그냥 뭐 개인으로 타시기에도 좋고 짐을 또 많이 실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이 차를 그냥 덜컥 구매하시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건 좀 더 편하면서 좀 더 잘 나가는 SUV였는데, 이 차는 잘 나가긴 하는데 너무 안 편해, 너무 편하지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따져보시고 시승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아이가 있는 분들은 뒷자리 공간은 생각보다 넓습니다만 아이가 탔을 때는 더 이제 너무 불편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이 차가 이 6천만 원 정도 선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고성능 소형 SUV, 이런 점에서는 사실 나름 꽤 높은 점수를 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가격에 이 정도 구성을 가진 차량들은 만나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대중 브랜드에는 소형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 뭐 폭스바겐의 T-록이나 이런 차량들이 이제 나와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차만큼의 퍼포먼스를 가진 소형 SUV를 구매할 차가 정말 없습니다. 어차피 구매할 때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그 한정된 예산이라는 6천만 원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는 이 차량의 경쟁력이 꽤나 있다. 저는 BMW X2와 이런 고급 브랜드와 비교를 해도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차량의 최대 단점은 딴 게 아니에요. 빈약한 반자율 주행 그리고 안전 옵션입니다. 뭐 그냥 일반 옵션들은 통풍 시트 없는 거 다 이해합니다. 어차피 시트에 이런 알칸타라 관련된 소재가 쓰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통풍 시트를 넣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선바이저 확장 안 됩니다. 이런 거 사실 원가 절감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용서를 일단 할게요. 다 용서하는데 그래도 반자율 주행 기능이
뭐 없습니다. 그냥 딱 일반 크루즈 컨트롤 하나 들어가 있고 전혀 없습니다. 주행 안전과 관련된 거는 긴급 충돌 방지 기능, 그러니까 전방 충돌 경고 및 방지, 뭐 요 기능 하나 정도만 들어갔고 나머지 기능들은 사실 액티브한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 후방 카메라나 이런 것들, 전방 센서 이런 건 다 있긴 하지만 요즘 나오는 차량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안전 보조 장치들은 없습니다. 그 흔한 후측방 경보도 없고요. 안전 사양들이 정말 없어요. 현재 모델에서 제일 아쉬운 건 그 점이에요. 주행 보조, 안전 보조 사양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점이고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좀 확실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면 스포티한 주행을 하고 싶으면서 동시에 미니의 특성을 잘 알아서 이런 딱딱한, 이런 단단한 승차감이 불편하지 않다, 감수할 만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을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뒷좌석 공간도 나름 이제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뭐 물론 뒷좌석 승차감은 1열보다 더 안 좋을 거예요. 아마 더 단단할 건데 뒤에 뭐 태울 일이 별로 없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조금 SUV의 실용성은 갖고 싶은 분들, 그리고 좀 더 높은 시야를 갖고 좀 이렇게 편하게 운전하고 싶은 분들은 이 차량도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거죠. 지금 컨트리맨 같은 경우는 기본형, 가솔린 기본형 모델부터 S, 그 다음에 디젤 모델인 D, 디젤의 고성능인 SD, 그리고 JCW까지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어요. 가격대로 놓고 보면 3천만 원대 후반대부터 시작해서 6천만 원까지 레인지가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취향에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적과 뭐 예산에 맞춰서 마음에 드시는 모델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 보조와 안전 사양들, 이 두 가지만 빼면은 사실 이 차는 정말 좀 다양하게 다용도로 쓸 수가 있고 좀 매력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를 몰아보니까 조만간 출시될 클럽맨 JCW가 진짜 궁금해집니다. 이게 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컨트리맨 JCW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조만간 클럽맨 JCW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